저는 올해 칠순을 맞았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더라고요. 남편은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제 곁을 떠났죠.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습니다. 외동아들이 있긴 했지만 아들도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아들은 늦게 결혼했습니다. 38배 겨우 장가를 갔죠. 그동안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그나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며느리도 착한 아이였고 아들도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잔치 한번 해드려야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칠순잔치 같은 건 기대도 안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하나 싶었죠. 아니다, 괜찮아. 그냥 밥이나 같이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래도 칠순인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잔치 날짜 잡았어요. 다음 달 15일에 하려고요. 어디서 하는데? 저희 집 근처 한식당이요. 작은 데인데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칠순이면 인생에서 한 번뿐인 날인데 작은 식당이라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칠순잔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제법 큰 식당에서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는 뉴스가 매일 나오잖아요. 아들 부부도 분명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그래도 엄마 칠순이라고 챙겨주는 게 어디예요. 저는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음 달에 칠순잔치 한대. 와줄 수 있지? 친구들은 반가워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어디서 해? 아들이 근처 한식당 예약했다는데. 어머, 그래. 요즘 애들이 형편이 어디 있니? 그래도 해주는 게 어디야. 순자가 위로해줬습니다. 맞아. 요즘 젊은 애들 돈 벌기 힘들잖아. 그나마 챙겨주는 것만 해도 효자지. 명의도 거들었죠.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요즘 세상에 부모 생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들이 이렇게라도 해주려는 게 고마운 거죠. 저는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형편이 어려운데도 엄마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잔치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5년 전에 산 회색 투피스였는데 그나마 제일 나은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70년을 산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아들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가시죠. 차 안에서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예쁘세요. 아이고, 뭘. 늙은이가 무슨.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간판도 작고 낡았고 입구도 좁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테이블이 대여섯 개밖에 없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친척 몇 명과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 왔네. 칠순 축하해. 고마워. 와줘서. 다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불고기, 잡채, 나물 몇 가지. 평범한 한식 상차림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동네 식당 음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먹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준비한 자리니까요.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이렇게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빛이 미안해 보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거라도 받으세요. 며느리가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에이, 뭘 이런 걸. 그냥 받으세요. 마음만이라도요. 저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려고요. 잔치는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며느리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두툼한 게 뭔가 들어있더라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0만 원권 상품권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10만 원. 저는 한참 그 상품권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조금 허탈했습니다. 칠순 용돈이 10만 원. 친구들 칠순잔치 때들은 이야기로는 보통 100만 원은 받던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형편이 어렵다잖아. 그래도 이렇게 챙겨준 게 어디야. 저는 상품권을 서랍에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이 어디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들 부부가 엄마를 생각해준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제 칠순잔치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조촉한 식사, 그리고 10만 원짜리 상품권. 뭔가 허전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들 부부도 나름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칠순잔치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았고 아들은 가끔 전화를 했죠.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짧은 통화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예쁜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뭔데? 준호 돌잔치 초대장이에요. 준호는 제 손자 이름입니다. 아들이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손자도 늦게 본 거죠. 벌써 돌이 다 됐구나. 네, 다음 달이에요. 저는 초대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금박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초대장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손자 사진이 예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 한복판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거 호텔에서 하는 거니? 네,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칠순잔치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했으면서 손자 돌잔치는 서울 한복판 호텔이라니. 하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호텔 뷔페 정도 하는 거지? 아니요, 연회장에서 제대로 하려고요. 연회장? 네, 5성급 특급 호텔 연회장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성급 호텔 연회장이라니. 그게 얼마나 비싼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TV에서 연예인들 돌잔치 하는 거 본 적 있는데 그런 데서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 비싸지 않니?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마련해서 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한테는 형편 어렵다고 동네 식당에서 칠순잔치 했으면서 돌잔치는 5성급 호텔에서 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아들은 제 표정을 살피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엄마, 저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들이 나간 후 저는 한참 초대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고급 용지의 금박 글씨, 서울 한복판 5성급 호텔. 제 칠순잔치 초대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로 날짜만 알려줬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손자 돌잔치인데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손자 돌잔치인데 축하해줘야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나한테는 한 푼도 못 쓰면서 장인 장모돈은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애써 지우려고 했습니다. TV를 켜고 드라마를 봤지만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는 5성급 호텔이라는 말만 맴돌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야, 나 손자 돌잔치 간다.
어머, 축하한다. 어디서 해? 서울에 있는 5성급 호텔이래. 뭐, 5성급 호텔? 거기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게 말이야. 아니, 내 칠순잔치는 동네 식당에서 하더니 손자 돌잔치는 5성급 호텔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좀 그렇네. 내 칠수는 형편 어렵다고 하더니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뭐 어쩌겠어. 손자 돌잔치인데. 맞아. 그래도 가서 축하는 해줘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순자도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잔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무슨 일이야? 그게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가 첫 손자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왜 무슨 일인데? 돌반지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반지요. 24K 순금으로요. 그래도 할머니가 손자한테 해주시면 의미가 있잖아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칠순에는 1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건네던 사람이 지금 저한테 순금 돌반지를 준비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아, 응. 알았어.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준호가 할머니 선물 평생 간직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순금 돌반지가 얼마나 비싼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 명의가 손자 돌잔치 때 돌반지 샀다고 했는데 80만 원 넘게 들었다고 했거든요. 80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손자인데요. 며칠 후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귀금속 매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저 돌반지 보러 왔는데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진열대에는 반짝이는 돌반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24K 순금 제품이에요. 이게 제일 인기 있는 디자인이고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얼마예요? 이건 85만 원이에요. 85만 원. 저는 가격표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고민되세요? 손자분 돌반지세요? 네. 첫 손자시면 좋은 걸로 해주셔야죠.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하셨어요. 카드를 긁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85만 원. 하지만 손자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귀여운 준호. 제 첫 손자.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85만 원짜리 돌반지가 들어 있었죠. 저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자 돌잔치가 기대되기도 하고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챙겼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급하게 산 베이지색 투피스였죠. 20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것도 제겐 큰 돈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니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가방에는 85만 원짜리 돌반지가 든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꺼내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반짝이는 순금 돌반지, 손자를 위한 선물.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까지는 버스로 2시간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껴안았습니다. 85만 원짜리가 들어있으니 조심해야 했죠.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멀리 보이는 산들. 하지만 저는 풍경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만 신경 쓰였거든요. 가끔씩 상자가 제대로 있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이 흘러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호텔 근처에 내렸습니다. 역에서 나오니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높고 화려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돌잔치를 하는 호텔이었죠. 가까이 다가갈수록 건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입구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고요.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어주는 직원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요. 대리석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곳곳에 놓인 꽃장식들도 엄청 커 보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정장을,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백화점에서 20만 원 주고 산 투피스.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 초라해 보였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연회장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양쪽에 사람 키보다 높은 플라워, 장식이 세워져 있었고요. 분홍색과 흰색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비쌀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입구에는 전문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정말 넓었습니다. 천장도 높고 조명도 화려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고 손자 사진이 계속 바뀌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뷔페 테이블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가 음식들을 봤습니다. 랍스터가 얼음 위에 놓여 있었고요. 한우로 보이는 고기가 접시마다 담겨 있었습니다. 초밥, 스테이크, 각종 샐러드. 제가 평생 먹어본 것보다 비싼 음식들이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것들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명품인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요. 준호 어디 있니? 저기 사진 찍고 있어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손자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전문 사진작가가 이리저리 각도를 잡으며 찍고 있었죠. 할머니 왔다. 제가 다가가자 준호가 웃었습니다. 우리 준호, 오늘 주인공이네. 네. 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양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찍어야 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한복도 입고 양복도 입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하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요. 남자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된 낡은 가방. 사회자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호의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 사회자였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진행도 능숙했죠.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작은 턱시도 차림이었는데 정말 귀여웠습니다. 돌잡이 순서가 진행됐고요.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가수하겠네요. 누군가 말했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호 돌반지야. 어머니, 감사해요. 며느리는 가볍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85만 원짜리고 내 정성인데 뭔가 너무 가볍게 받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 음식을 조금 먹었습니다.
맛있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화려한 연회장, 비싼 음식들, 명품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전문 사진작가와 사회자, 제 칠순잔치는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 대여섯 개, 평범한 불고기와 잡채, 10만 원짜리 상품권. 나한테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 하더니 자기 자식한테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멀리서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던 사람이 지금은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여기서 울면 안 되는데,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 돌잔치인데 축하해줘야 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왜 이렇게 서러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았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에게 손자만 소중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 비싼 음식들, 명품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그리고 동네 식당에서 했던 제 칠순잔치. 집에 도착하니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오늘 입고 간 베이지색 투피스, 20만 원 주고 샀던 옷인데 벌써 구겨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걸려있는 옷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5년 된 회색 투피스, 7년 된 검은색 원피스, 친구 순자가 준 남색 재킷, 제대로 산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색한 게 언제였죠? 6개월 전이었습니다. 미용실 염색비가 5만 원이었거든요. 아까워서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70년을 산 제 모습, 초라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문득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 세 끼를 2끼로 줄였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먹었죠.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밥에 김치 몇 조각, 가끔 계란 하나 삶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라면 하나에 김치, 두부 하나 사서 일주일 나눠 먹기도 했고요. 고기는 명절에나 먹었습니다. 과일도 비싸서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가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돈 아까워서 못 가겠어.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아끼면 뭐해. 쓸 때 써야지. 명의도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행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먹을게. 왜 맨날 집에서만 먹어? 가끔은 나와서 먹어야지. 돈 아까워.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나갔습니다. 그것도 제일 싼 식당으로 갔죠. 백화점은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옷은 시장에서 샀습니다. 10,000원, 2만 원짜리 옷들. 품질이 좋진 않았지만 입을 만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안 입는 옷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나한테는 좀 작아. 내가 입어. 고마워. 그렇게 얻어 입기도 했습니다. 화장품도 제일 저렴한 걸 샀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5,000원짜리 로션, 3,000원짜리 크림. 친구들은 백화점에서 비싼 화장품을 샀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보일러를 최소로 틀었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웠거든요. 내복을 2장 껴입고 이불을 두껍게 덮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추워서 깰 때도 있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전기세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저녁 8시만 되면 일찍 잤습니다. TV도 끄고 불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요. 친구들은 밤늦게까지 TV 보고 드라마 본다고 했지만 저는 못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통증이 왔죠.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거든요.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붙였습니다. 파스 한 장에 1,000원. 그걸로 버텼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병원 가면 검사비에 치료비에 돈이 많이 드니까요. 그렇게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잔고를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이 돈은 다 아들을 위한 거예요. 아들이 힘들 때 쓰라고, 아들이 집 살 때 보태주라고, 아들 노후 준비하라고 그렇게 모았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모은 돈, 남편이 남겨준 돈까지 합치면 꽤 됐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껴뒀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요. 친구 순자는 그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 너무 아끼지 마. 내 돈인데 내가 써야지. 아니야, 이건 다 아들 줄 거야. 아들이 뭐 돈이 없어? 자기가 벌잖아. 그래도 부모가 남겨줘야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남겨줘야 한다고.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명희도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병원은 가야지. 괜찮아. 나 안 아파. 거짓말. 무릎 아프다며. 이 정도는 참을 만해.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 건강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특히 남편이 떠나고 난 7년. 저는 정말 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만 생각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번 못 입어봤습니다. 맛있는 음식 제대로 못 먹어봤습니다. 여행 한 번 못 가봤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모든 게 아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봤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손자 돌잔치하는 아들 부부를, 며느리가 입은 명품 드레스를, 비싼 음식들로 가득한 뷔페를,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산 건지, 왜 이렇게 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제 칠순에는 동네 식당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니 누가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산 70년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보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있던 얼룩인데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았죠. 돈이 아까워서요. 모든 게 돈이 아까웠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돈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위해 아껴왔지만 정작 아들은 뭘 했나요? 제 칠순에는 동네 식당에 10만 원짜리 상품권, 손자 돌잔치는 수백만 원짜리 특급 호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왜 70년을 이렇게 살았을까?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70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우는 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외식이라도 한번 할까? 남편이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서 먹어요.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 아껴야죠. 그래도 가끔은. 안 돼요. 돈 모아야 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데이트도 안 했습니다. 영화관도 안 갔습니다. 커피숍도 안 갔습니다. 모두 돈 아끼려고요.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가 됐습니다. 남편과 좋은 추억이라도 만들 걸, 맛있는 음식이라도 같이 먹을 걸, 여행이라도 한번 갈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은 7년 전에 떠났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작년에 일본 여행 갔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 다음엔 너도 같이 가자. 나는 돈 없어. 에이 있으면서 그렇게 모으기만 하면 뭐해. 순자는 옷도 예쁜 걸 입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옷들이었죠. 머리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갔습니다. 명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화장품 쓰고 좋은 옷 입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명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럴 여유 없어. 무슨 여유 없어. 통장에 돈 있잖아. 그건 아들 줄 거야. 아들이 뭐 돈 없어? 자기가 벌잖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사는지요. 사실 저도 가끔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예쁜 옷 입고 여행 다니는 게요. 하지만 저는 항상 나중에 하며 미뤘습니다. 나중에 아들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손자 보고 나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렇게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가 오긴 온 건가요? 7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나중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이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늙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됩니다. 예쁜 옷 입고 싶어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굽은 허리. 무슨 옷을 입어도 예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 명품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비싼 음식들, 그리고 초라했던 제 칠순잔치. 대비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엄마 칠순은 동네 식당이고 손자 돌잔치는 5성급 호텔이야? 이게 말이 되니?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화를 내야 하나? 서운하다고 말해야 하나? 섭섭하다고 해야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울기만 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은 퉁퉁 부었을 겁니다. 거울을 볼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들을 위해 모은 돈, 이제는 저를 위해 써야 합니다. 아들에게 다 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쓸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인데요. 좋은 옷도 사 입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을 겁니다. 여행도 갈 겁니다. 병원도 제대로 다닐 겁니다. 더 이상 아끼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속 응어리도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해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0살에 찾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부은 눈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밤새 울고 결심한 덕분인지 마음이 가벼웠죠.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니까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백화점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백화점에 온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화려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여성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에는 예쁜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 코트 좀 보려고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진열대에는 여러 색깔의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베이지색 코트 어떠세요? 요즘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직원이 코트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였습니다. 입어보세요.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산 옷 중 제일 비싼 거였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쓰겠다고. 이걸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하셨어요.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30만 원을 옷 하나에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백을 받아들고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치스럽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네에 새로 생긴 일식집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들이 맛있다고 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비싸다고 해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가보기로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습니다. 초밥 세트가 2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시키지 않았을 가격이었죠. 초밥 세트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신선한 생선이 밥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진작 안 먹어봤을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진작 이런 걸 먹어볼 걸. 식사를 마치고 계산했습니다. 2만 원. 아깝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집 근처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염색하러 왔어요. 네, 앉으세요.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6개월 넘게 미룬 결과였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대로 좀 해주세요. 트리트먼트도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염색하는 동안 잡지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치는 사라지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예뻐요. 미용사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만 원을 냈습니다. 비쌌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야. 무슨 일이야? 저번에 여행 가자고 했잖아. 응, 제주도. 나도 갈래.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내가 가겠다고? 응, 가고 싶어. 어머, 무슨 바람이 불었어? 그냥, 이제 좀 살아보려고. 잘 생각했어. 다음 달에 가자.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여행을 가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무릎 통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대학병원 정형외과에 전화했습니다.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언제로 해드릴까요? 가능한 빨리요. 다음 주 화요일 어떠세요? 네, 좋아요. 예약을 잡았습니다. 검사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필요한 치료는 다 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팥으로 버티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작성해뒀었는데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유언장 수정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저는 준비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은 돈의 20%만 아들에게 주고요. 나머지 80%는 독거노인 지원센터와 무료급식소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20%만요? 네. 혹시 아들분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제 결정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들분이 유류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나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작성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들에게는 20%,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40%, 무료급식소에 40%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준 아들에게 전부 줄 필요 없었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게 나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70년을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바쁘게 살 겁니다. 제 인생을 살기에 바쁠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새로 염색한 머리, 조금 밝아 보이는 얼굴,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산 코트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30만 원짜리 코트.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고, 내가 번 돈, 내가 쓰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겁니다. 제 돈도 제 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살 겁니다.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친구들과 즐기면서요. 더 이상 아끼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나중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0살에 찾은 진짜 제 인생. 앞으로가 기대됐습니다. 처음으로 제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 저는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